저번 영상에서 장전 장후 시간의 거래를 이용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수익 실현과 다른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2편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주문을 넣는 영상은 1편에서 보여드렸으니 생략을 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문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불리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장후 시간의 거래가 어떤 식으로만 돌아가는지 아신다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고 저는 이게 일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숨 쉬는 것처럼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장후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에서 그냥 거저주는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매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전 시간의 거래와 장후 시간의 거래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장전 시간의 거래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주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0분 동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주문이 가능한데 8시 10분부터 동시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시효과가 보여지면서 장전 시간의 거래, 이 물량이 동시에 보여지는 시간이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분 동안 겹치게 됩니다. 그 겹치는 20분 동안 보통 주문으로 호가 조작을 워낙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아무리 강해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걸 유인하면서 나중에 9시 되면 밑장을 빼고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는 여전히 3시 40분부터 4시까지 20분 동안 시간을 알아두셨다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겁니다. 시간의 거래가 있으면 일단 장전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로 이득을 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전 시간의 거래 종목은 상한가 간 종목이나 이렇게 상한가가 가서 상한가가 안 풀린 종목이나 시간의 거래에서 적어도 1% 이상 오른 종목들 대신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1, 2% 오른 종목도 장전 시간의 거래에 매도세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이상 오른 종목이라면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많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으로 2%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3% 이상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은 장전에 악재가 없다면 매수세가 많게 시작해서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주문을 넣으실 거면 2% 이상 오른 종목들로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2%. 근데 2% 종목을 넣기 전에 대놓고 물량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장대 음봉인지 시간의 거래에서 장대 음봉이고 고의적으로 쌓은 물량으로 올렸는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써니전자, KPM테크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한 종목들은 그 다음날 장전 시간의 거래에 주문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전 시간의 거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득을 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1순위로 주문을 넣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는 파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의 거래에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앤디포스 이런 거 있죠. 장전 시간의 거래에 자기가 1순위로 주문을 넣었다 하더라도 장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장전 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예전 1시간 같으면 좀 체결이 재밌게 됐었는데 요즘엔 10분으로 당겨져 가지고 장난스럽게 1주씩 몇 개가 나오거나 그러지 1순위로 만주를 이렇게 걸어놨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전 시간의 거래로 수익을 노려보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1시간 단위였으면 충분히 이게 매일매일 활용했을 텐데 요즘에 저도 10분 단위로 변경이 돼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장전 시간의 거래는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을 할 때는 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남선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다 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2%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체크하고 장전 시간의 거래에 8시 반에 바로 주문. 그러면 운 좋게 누군가 사서 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3,985원의 거래가 됐는데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을 넘기면 4,075원에 체결이 되는 것이죠. 오른 종목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 내린 종목을 파는 것은 어쩌다 가끔 체결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한번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주문 넣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한번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패스를 하고 장후 시간의 거래,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는 어떤 종목을 주문을 넣냐? 당연히 그날 핫했던 종목들, 그날 핫하고 양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문을 넣습니다. 거래량 깡패 종목이라든지 뭐 수급이 좋았다든지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주문을 넣습니다. 보시면 뭐 시간의 거래에 이렇게 큰 반응을 주지는 못했지만 주문을 넣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일재지가 거래량이 깡패였으니까 장후 시간의 거래에 주문을 한번 넣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3시 30분부터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후 시간의 거래는 3시 30분, 3시 30분이 되기 한 10초 전부터 주문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딱 3시 30분이 됐다. 그러면 3시 30분부터 10분 동안 40분에 똑같은 종가에 한 번 더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선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장후 시간의 거래가 이용 가능한데 여기서 1분 남기고선 매수세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냐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일재지가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넣어놓고선 3시 39분 물량이 빠지기 직전에 매수세가 확실히 강한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밑장 빼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밑장 빼기란 이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이 뭐 예를 들어서 3시 39분에 매수 대기 물량 10만 주 그리고 매도 대기 물량 5만 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5만 주가 매도 대기가 되어 있는데 3시 40분 10초 전까지 이 5만 주가 빠지지 않고선 이 매수 대기 물량도 10만 주를 유지 못하고 서서히 빠진다. 이러면은 그 10만 주가 1초 직전에 밑장 빼기를 해서 이 5만 주를 바로 체결을 시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매수하는 방법은 이 매수 대기가 10만 주인데 이 매도 대기가 거의 없을 때, 뭐 1000주, 2000주 이 정도 수준이 있을 때, 그때는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물론 그 주문이 1순위가 아니라면 누군가 나보다 좀 더 0.0001초 정도 더 빨리 넣었다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는다 해도 선착순이기 때문에 주문을 잘 넣었어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하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문을 넣고선 기다리다가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취소를 해버리면 됩니다. 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40분 되기 직전에 이 매수 대기 물량이 약간 애매하다, 이게 밑장 빼기 물량 같아 이렇게 판단이 들 경우, 밑장 빼기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까처럼 매도 대기 물량이 빠지지 않고 이 매수 대기 물량이 야금야금 줄어들면서 좀 유난히 많지 않은 그런 물량이 쌓여 있을 경우, 그러니까
국일제지가 거래량 깡패인데 매도 대기 물량도 없는데 이 매수 대기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매도 대기 물량이 한 5천 주라고 치면 매수 대기 물량이 이 정도면 한 10만 주 이상은 돼야지 강력한데 이게 10만 주가 아니고 한 1, 2만 주다. 1, 2만 주면은 개미 투자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 뭐 5천 주 팔면은 한 방에 물량이 나와서 매도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면 3시 39분에 주문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해서 주문을 넣고선 운이 좋게 체결이 되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강했으면 당연히 올라가서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 체결이 중요한데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에서 매수세가 훨씬 강했는데도 첫 체결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냥 그 체결시켜서 매수가 된 물량들을 보합 상태에서 팔고 나가야 됩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냥 버티고선 그 다음날 뭐 1% 2% 오를 때 팔고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1% 이상 폭락이 아닌 이상은 가지고 가도 됩니다. 하지만 첫 체결부터 매수세가 좀 약하다면 그냥 본전에라도 팔고 나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날까지 보유를 하시는 것이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 좀 인위적으로 많이 쌓아놓은 종목은 제외시키고 써니전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써니전자가 14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럼 첫 체결이 3.69%. 첫 체결이 3.6%면 이 장후 시간의 거래에 운 좋게 이렇게 체결이 되었다면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공짜로 시간에 들어가서 3.69%를 먹고 시작하는 것이고 3.69%로 시작해서 이게 첫 체결이 3,370원이니까 이 70원을 지켜주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오른다면은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시초가 3,370원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된다 싶으면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3,370원 계속 오르고 결국에는 이 시초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가져와서 그 다음날 주가가 시작을 해서 뭐 시초가의 그냥 절반의 물량을 매도하고 이 시초가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바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오를 때 계속 가지고 있을지 그거는 개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첫 체결이 중요한데 첫 체결 이후에 이 시초가를 지켜주는 것도 시간의 거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첫 부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래대금 상이나 뭐 당일 깡패 종목을 주문을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경쟁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일제시가 금요일 시장에서 장후 시간의 거래 3시 30분이 되자마자 70만 주가 쌓였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강하고 1순위로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집니다. 이런 핫한 종목들은 경쟁률 자체가 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장대양봉 뒤에 눌림목. 장대양봉 뒤에 눌림목은 항상 옳습니다. 장대양봉에서 주문을 넣는 것보다 이 눌림목에서 주문을 넣어서 1순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종목들이 적당히 눌리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급등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적은 경쟁률로 체결이 되어서 운이 좋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2, 3%가 올라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소수점으로 시작을 해서 2%, 3%, 4%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대양봉보다는 한번 장대양봉 뒤에 눌리는 타이밍에 그때 주문을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눌렸을 때, 물론 주문을 넣고 3시 40분 전까지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면 주문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주문 넣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소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돈도 안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가끔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일상처럼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수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거의 이게 잘만 노린다면 거의 공짜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넣고 있고, 참고로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장후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